자, 일단은 찜찜한 거는 지금 지수가 엄청 고점에서 나온 이벤트라는 게 좀 많이 찜찜하죠. 이제 지수가 좀 힘에 부칠 때가 된 상황에서 나온 이슈라는 게 좀 찜찜하고, 일단 작년 몇 월인가요?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 뜨거웠던 작년 여름에 고점은 넘긴 상태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넘어갔어요. 종가 기준 넘어갔는데, 음, 약간 지금 금요일 날 그 전쟁 터질 때 하락 나오고 바로 그 하락을 만회하는 상승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군덕가인님 어서 오세요. 열혈 250 527님도 어서 오시고요.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는 뭐 전쟁 우리나라 터진 거 아니잖아. 그래도 상승할 거야라는 심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나오자마자 그 금요일 날 눌렀던 음봉을 모두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이죠. 일단은 쏟아진 음봉 자체가 코스피보다는 훨씬 강하게 쏟아졌어요. 항상 얘기하던 상승 쐐기, 김치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상승 쐐기형을 만들어 놓고 쐐기형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코스피가 오늘 괜찮았던 거는 아무래도 방산, 조선 이쪽이 그동안 시총이 많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좀 힘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시면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가 5위예요. 5위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는 안 좋았지만 하이닉스가 땡겼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도 땡겼죠.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도 땡겼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에서 9위네요. 9위. 기아를 제꼈어요. 기아를 제치고 9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물산 얘도 이제 원전 그쪽으로 있고, 조선,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조선하고 방산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땡겼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침침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최근에 항상 여름에 뜨거웠다가 10월 달까지 차갑게 식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때 23년도에도 여름에 2차 전지로 한참 뜨거웠다가 10월 달까지 아주 폭락을 했죠. 24년에도 여름 때까지 뜨거웠다가 폭락을 했는데 23년에는 폭락할 때 이때 그 하마스 전쟁이 있었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음악 축제 침입해가지고 민간인들 납치하고 학살하고 그랬던 전력이 있고, 그래서 이때는 안 그래도 떨어지는 증시에 추가적으로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N자 패턴으로 크게 빠졌던 전력이 있고, 24년도에는 전쟁 이슈는 아니었지만 뭐 엔캐리 청산 실제로는 엔캐리 청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엔캐리 청산이 없고 청산이 될 거야라는 불안감에 빠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뭐 12월에 결국은 밝혀졌지만 계엄이 선포된다는 그 소문을 이미 이쪽에는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월에 폭락한 이후로 다른 나라나 뭐 미국이나 다 괜찮았지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꺾였거든요. 우리나라만 꺾인 게 이제 그리고 나서 왜 꺾였는지는 이제 계엄이 터지면서 결과적으로 알았죠.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거는 뜨거웠던 여름 이후에 차갑게 식은 10월까지 차갑게 식었던 전력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찜찜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일단은 조정은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술주 갖고 있던 것들 그리고 매수하려던 것들 다 지금 전략을 수정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략을 수정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만 놔두고 뭐 AA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다 손절 처리했습니다. 손절 처리했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전쟁 관련주 그 해운 관련주를 오늘 들어갔어요. 추가로. 원래 빅텍은 원래 갖고 있었고, 빅텍은. 빅텍 같은 경우는 얘기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예, 빅텍 얘기한 게 이때였어요, 이때. 빅텍. 요봉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두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요 음봉이 나왔을 때 얘기를 했죠. 이게 이 자리를 지켜주면, 지수를 하락하는 뭐 빅텍이 이제 전쟁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뭐 이스라엘 아니면, 이라크랜다. 저기, 우크라이나. 그쪽에 뭔가,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고, 만약 여기가 버텨진다고 하면, 그거에 베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벤트가 나왔죠. 실제로. 그 이벤트가 나왔고, 지금 여기를 찍고 내려간 걸로 봐서는 적어도 여기는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여기를 넘어간다고 보면 이번 이벤트가 이번 뭐 갑자기 뭐 이란이 뭐 너네가 안 때리면 우리도 보복하지 않을게, 추가로 안 때릴게라는 화해의 뉘앙스를 갖는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뭐 거의 정권 교체까지 시키려는 의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음악 축제에 난입해가지고 민간인들 납치하고 학살했을 때 그때를 보면, 그때가 이제 23년 10월이거든요. 23년 10월. 요때
요때인데 9월부터 빠지고 있던 증시가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쑥 빠졌다가 지금이 기회야 하면서 이제 V자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추가적으로 빠졌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전쟁이 격화되는 거 아니야 하는 가운데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빠지는 것처럼 했다가 올라가잖아요. 거기가 지금 여기가 아닐까. 우리가 이때처럼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 생각을 했죠. 요게 이미 반영한 거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라고 했다가 요거 얻어맞았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약간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때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테마를 정해서 좀 버릴 건 버리고 관망할 건 관망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지금 전쟁 이슈가 일주일이 갈지 2주일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슈가 또 끝날 때쯤 되면은 또 코로나 이슈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이슈가 터질 수도 있고 그 코로나 이슈가 또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또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요. 7월 한 8일이면 7월 8일에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이벤트는 어떻게 보면은 꽤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이벤트는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은 허니문 랠리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이렇게 뭐 코스피가 5천 갈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뭐 실질적으로 뭐 그걸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낸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정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그 조정을 나오기 위한 명분을 지금 쌓아주는 이벤트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타점 웬만큼 타점 좋아 보여도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기술주 같은 것들은 지금 이벤트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등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지점에서 이탈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유진 로봇도 얘도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반등 자리인데 이것도 살리다가 안 샀어요. 이것도 살리다가 아싸리 만약에 이거 이탈해서 만약 이 이벤트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정말 땡큐 자리예요. 이 자리는 만약에 이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지수가 반등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졌다 그러면 엄청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얘는 여기서 누군가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3연상 갔었어요. 3연상 3연상을 간 만큼 세게 썼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어마어마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얘는 진짜 좀 별표 쳐놓고 좀 관심 종목으로 뽑아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때 한 번 이후는 추가적으로 힘쓴 게 없거든요. 힘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힘을 어느 정도 숨기고 있는 거라서 만약에 이벤트 때문에 많이 빠지나 혹은 뭐 전쟁 다음에 코로나 다음에 관세 이슈로 계속해서 줄줄줄 흘러내린다 그러면 그게 끝나는 시점에는 엄청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YG 플러스처럼 될 가능성도 있어요. YG 플러스. YG 플러스 얘도 크게 한번 힘을 줬다가 많이 빠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꽤 큰 반등이거든요. 거의 한 40% 정도 올라간 거예요. 이 반등이.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죠. 정고점까지 결국에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진로봇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유진로봇도 지금 빠지는 동안에 특별한 반등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이탈한 만큼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커서 이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렇다고 바로 매수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 부분들은 다 이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에어레인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자리가 지켜져야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이탈 나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탈 나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벤트가 마무리될 때 크게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원래 다른 AI들 갈 때 지금 쉬었거든요. 다른 AI 관련주도 갈 때 쉬었는데 지금 가려는 타이밍에 여기서 한번 가려는 타이밍에 지금 터졌죠. 가려는 타이밍에 지금 이게 터진 거기 때문에 얘도 추가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탈 마무리되면 V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삭도 마찬가지예요. 한삭도 올라가려는 타이밍에 지금 전쟁이 터진 거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탈 나왔다가 빠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포바히포도 마찬가지고 지금 토마토 시스템도 거의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기술주는 지금 당장은 있는 것도 팔고 안 사지만 이런 지수 하락 이벤트가 마무리되거나 지수 기준으로 저는 기준으로 보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최근에 여기 돌파했던 이 자리 있잖아요. 2750 정도 여기 이 자리 여기가 정고점을 소화하고 추가적으로 올렸던 이 자리 2750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일단은 조정은 1차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그때 다시 기술주를 들어가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장기평선, 까만 장기평선 1년선이거든요. 1년선. 여기 1년선 740에서 735, 740에서 730 사이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코스닥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만한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현금, 현금은 7월 초 그 관세 유예되는 기간까지는 계속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현금을 많이 쓰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대동 같은 경우도 좀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모아볼까 생각 중이고요. TXR 로보틱스도 원래 여기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여기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다가 다 팔았습니다. 오늘 그냥 다 팔았어요. TXR 로보틱스는 안 좋아서 판 게 아니고 지금은 얘가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지금은 바로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팔고 있는 것도 팔고 살려둔 것도 안 사고 아예 그냥 해운주를 들어갔어요. 오늘 해운주 많이 빠지더라고요. 휴니드도 많이 빠지고 해운주, STX 그린로직스라든지 흥하이온 이런 거 좀 빠지길래 해운주를 저는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자, 유일 로보틱스도 이 자리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가능성이지 말 그대로 이 반등 구간에서 실제로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이 지수 하락 이벤트가 끝나갈 때쯤 다시 그때 다시 해본다는 거고 뭐 본인이 손절 라인이 이탈할 때까지 갖고 있겠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금요일날 그 이슈 터졌을 때 좀 오전 중간까지 버텼던 섹터가 코로나 섹터거든요. 코로나 섹터가 꽤 오래 버티다가 결국은 코로나 섹터도 밀리긴 밀렸어요. 신풍제약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시젠이라든지 SD 바이오센서라든지 분명 한 10시까지는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이후부터는 좀 밀리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차트를 보면은 올라가다가 밀렸어요. 올라가다가 그쵸? 제가 그 이스라엘 전쟁 뉴스를 처음 받은 게 9시 9분이었거든. 9시 9분? 9시 9분에 받았는데 그 이후도 올라가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얘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도. 그래서 일단 코로나 쪽은 지금 차트 만들어가는 거 보면 이것도 이제 제 내피셜이죠. 빅텍 처음에 빅텍도 제 내피셜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 내피셜인데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들 움직임을 보면은 코로나 쪽으로도 한번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이제 전쟁 이슈가 좀 마무리될 때쯤 이제 코로나 관련주를 좀 적극적으로 모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1차 매수만 한 상태예요. 코로나 관련주 1차 매수. 그래서 기술주는 없지만 코로나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전쟁 관련주 이렇게 세 개 섹터 가지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흥구석유는 오늘도 너무 세서 흥구석유는 살 엄두를 못 냈고 일단 빅텍이랑 흥구석유랑 같이 봤죠. 이때 같이 봤고 똑같은 뷰를 말씀을 드렸는데 흥구석유는 이렇게 올라갔고 빅텍은 올라가다 좀 멈췄죠. 흐름 자체는 빅텍이 더 좋을 거라고 봤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흥구석유가 더 세죠. 그래서 막상 까기 전까지는 어떤 게 더 셀지 몰라요. 실제로 이제 저는 빅텍을 선택한 거였고 흥구석유 선택하신 분이 수익률은 더 좋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STX 이거를 오늘 들어갔는데 얘를 오늘 들어간 이유는 일단은 신규로 상장한 이후에 크게 해먹은 그 부분이 없고 일단은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다가 일정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기준봉이 나왔던 전력이 있어요. 기준봉이 나왔고 계속해서 기준봉이 나왔던 전력이고 그리고 첫 번째 내려오다가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리가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자리로 판단되거든요. 이 자리를 그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봉우리 3번을 기회를 주고 나서 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로 봤을 때는 거의 여기 물려있던 개미들은 한 번 참고 또 참고 3번까지 참았는데 자기한테 수익을 안 주고 본전만 줬다가 손실만 엄청 안겨준 엄청 고통스러운 종목이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서 다시 한 번, 이번에 2번. 그럼 여기서는 대부분 나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참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지금이라도 팔자. 이거 항상 올라오다가 말았는데 지금이라도 팔자 그래서 팔았을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해운주는 약간 늦는 경향이 있어요. 전쟁이 막상 터지면 항상 이제 흥구석유
왜냐면 이제 기름값 유가가 확 튀니까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게 유가라 그런지 몰라도 흥규 석유랑 그리고 이제 전쟁과 직접 관련된 빅텍 이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올라와서 전쟁 양상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대 그러면 이제 해운주 그때 이제 해운주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료주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라든지 사료주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설탕 그죠? 설탕 뭐 라면 이런 우리 그 생존 가방 할때 생필품 사재기에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전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석유, 그 방산, 해운이 1차적으로는 한꺼번에 움직였죠. 한꺼번에 움직였고 사료주는 뭐 움직였다고 하긴 좀 민망할 정도로 진짜 움직이다 말았는데 이쪽은 아예 이제 움직임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쟁 보면은 드론을 많이 썼거든요. 드론 폭격을 많이 해서 아마 드론 관련주가 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드론 관련주. 그래서 전쟁하면 항상 석유, 방산, 해운 필수 먹거리, 그 다음에 사료, 거기 이제 드론까지. 이렇게 보시면 전쟁 관련해서는 거의 다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오늘 했어야 돼요, 오늘. 다시 들어간다는 생각을 오늘 했어야 돼요. 만약에 내일 안 뜨면 들어가도 돼요. 내일 안 뜨면. 내일 갭이 안 뜨면 들어가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흥하이온을 안 들어가고 얘를 들어간 이유가 일단은 흥하이온은 어쨌든 많이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 얘는 아직 뭐 세력들이 크게 안 해먹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트도 이쁘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흥하이온보다 얘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분봉을 보면은 그전 고점을 못 넘기고 나서 빠졌는데 저는 이제 여기 정도 빠지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여기서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매수를 하다가 여기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거 보고 이제 여기서 손절 한번 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여기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매수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제 평단가를 보면 한 1,500원 정도가 제 평단가예요. 제 평단가가 1,500원 정도고 만약에 이제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셨으면 흥하이온도 그렇고 STX 로직스도 그렇고 일단 오늘 1차 매수는 하는 게 좋았어요. 왜냐면 흥하이온 같은 경우도 지금 1,000억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졌고 그 전에 라인 보면은 여기 매집봉이 한 번, 두 번 생겼던 요 자리가 있거든요. 요 자리가 지지 라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여기서 한번 지지받았던 자리고 깨졌던 자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저항 두 번 저항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한 번에 돌파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이번에는 지지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역시나 그 자리가 지금 지지가 되죠. 2,030원 정도. 그래서 제가 그 푸른 하늘님한테 단가를 2,100원 밑으로 내리라고 했었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단가 저기 위에 있으시면 단가를 2,100원 밑으로 내려놓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고. 여기가 2,070원, 2,030원 그러기 때문에 2,100원 밑으로만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한번 매집봉 나올 때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그 계산으로 2,100원 밑으로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갈 때 2,100원 부근에서 바로 상한가 못 달고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커요. 저 자리가 계속 저항 자리였기 때문에. 그죠? 2,100원 부근. 이 자리.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힘싸움 하다가 이제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2,100원 밑으로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 저항 라인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얘가 내려올 때 지지받을 가능성이 컸어요. 지지받을 가능성이 컸는데 역시나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됐고요. 분봉 보면은 STX 그린 로직스보다는 좀 늦게 내려왔어요. 늦게 내려왔는데 결국은 2,000원에서 저가 2,000원에서 반등 나오면서 위에서 여기 결국은 지지 받아놓은 위치 보면은 2,100원은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1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흥하해운은.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다시 들어갔으면 되는 거였고 STX 그린 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부분이 명확했던 게 바로 전에 상한가가 있죠. 상한가. 여기 상한가. 상한가가 있고 그 상한가 밑으로 윗골이 달린 매집봉 비스무리한 것들이 계속 여기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한가가 깨진다 그러면 그 밑에서 지지를 받겠구나라는 게 이제 제 계산이었어요. 제 계산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오늘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크게 안 뜨면 뭐 내일이라도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은 손절은 잡아야겠죠. 그러니까는 푸른 하늘님이 털린 그 부분 있잖아요. 2,000원에서 2,100원 사이 거기가 이탈돼가지고 1,900원대로 빠진다 그러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손절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2,100원인데 갑자기 막 2,150원, 2,200원 이렇게 뜨지 않고 2,100원 밑으로 좀 빠지다가 2,000원을 지키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그때는 들어가기에는 매우 좋은 가격대죠. 그 자리에서 1,900원대로 빠진다 그러면 바로 손절 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일 확인하셔가지고 크게 안 뜬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러려면은 오늘 밤중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안 나와야겠죠. 지금 뉴스 보니까는 뭐 이스라엘은 거의 이란 정권 교체까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 사망 뭐 이런 거 뜨면은 바로 그냥 점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전쟁 관련해서는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오면 또 코로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 주 돼서 이제 7월로 넘어갈 때 되면 이제 관세 협상 뭐 다시 한 해 만에 뭐 그 유예기가 끝나면 뭐 예정대로 150% 때리네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수 하락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머릿속에 주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빅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상한가 패턴 나오고 그 전에 떴던 이 매집봉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내려오다가. 그리고 빅텍은 아마 21년, 22년에도 한번 했던 종목이고 계속 봐왔는데, 보면은 4,000원 밑에서는 항상 배신하지 않고 수익을 줬어요. 4,000원 밑에서는. 보통 4,000원 밑에가 계속 지지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밑에서는 뭐 특별히 이탈한 적이 없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5년 동안은 4,000원에서는 항상 수익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에 여기 윗꼬리 잡았던 이 부분이 만약에 매집을 하고 골파기 한 거라면, 자 매집 이후에 골파기 들어왔다가 올라가는 거라 그러면 여기 그 전에 띄웠던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 전에 계속해서 저항 맞았던 이런 자리 부근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매도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오늘도 그 NXT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가격대를 보긴 했는데 좀 매도하기에는 너무 이른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됐는데 벌써 빼는 거는 조금 아깝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더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수익이니까. 시외에서는 하한가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시외 빠지는 거는. 시에 빠지는 거는 하한가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떤 이벤트로 거래량 늘면서 급등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위에서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수익 내도 불안하고 위에서 잡았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빠지는 기미가 보이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가 빠지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성 재료는 시위가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막 뭐 대규모 폭탄 미사일 터지고 막 사람 많이 죽고 그러면 또 이제 또 올라가고,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마 그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란 입장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쓸 수 있는 카드거든요. 아직까지는 지난번 하마스 전쟁 때도 그 카드를 안 썼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는 카드를 안 썼는데 사실 자기네 나라 내가 그 이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축출해가지고 정권을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쓸 수밖에 없겠죠. 정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하루 만에 끝날 이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얘는 약간 한미소프트는 드론도 엮여 있어요. 한빛 드론이 있기 때문에 드론 엮여 있고, 게임, 파노, 중국 파노 추가되는 게임도 엮여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엮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있는 종목.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제 고개 들고 있는데 정고점에 딱 걸려 있어요. 정고점에 딱 걸려 있고, 이제 여기 위로 넘어가면은 이제 매수 범위 벗어나는 겁니다. 얘는 여기 넘어가면 더 이상 매수하면 안 돼요. 여기서 모은 걸로만 수익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자 이번에도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타격이 컸죠. 그러면서 박셀바이오도 잘 이제 추세적으로 잘 올려놨다가 한 번 정도 쏠 타이밍이었는데 꺾였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이벤트가 정리됐을 때는 V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제약바이오 쪽 관심 있으시면 박셀바이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래반도체도 원래 갖고 얘도 이제 모으다가 요거 떴을 때 다 팔았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요거 뜨면은 한동안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뭐 빠질 만한 이슈까지도 생기면서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M83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끝나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M83이 그거는 있습니다. 얘가 이제 드라마 특수효과 막 이런 쪽이잖아요. 드라마 특수효과 관련주라서 만약에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이제 코로나 때 가장 특수를 노렸던 게 OTT거든요. OTT 넷플릭스 같은 거.
코로나 때 이제 집에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서 극장도 안 가고 사람 있는 곳에 안 가다 보니까 OTT가 수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수급이 붙는다 그러면 코로나 때 진단키트, 치료제 이런 거 외에 만약에 OTT 쪽에 수급이 붙는다 그러면 그거에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M832 OTT 쪽 그 드라마 특수효과 쪽으로 드라마 제작 그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중국 한한령 해제 그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얘도 이제 재료가 좀 여러 가지 있는 재료긴 한데 지금은 약간 눌려 있는 느낌입니다. 퍼스코 DX도 위에 저항 한번 맞고 나서 지금 조정받고 있죠. 얘도 이제 요 밑에까지 내려오면 그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하종가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퍼스코 DX는 별로 걱정은 안 돼요. 내려오더라도.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얘는 이제 방산보다는 우주항공 쪽이어가지고 조금 영향도가 덜하죠. 영향도 덜해서 얘도 이벤트가 좀 마무리가 돼야지 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요. 자, 도봉코리아. 얘 이상하죠. 얘는 사실은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오히려 이제 보통 좋은 일도 없고 주가도 약하고 그런 애들이 악재 터지면 더 빠지거든요. 특별히 좋은 일도 없고 계속 안 좋은 일만 있고 이렇게 흘러내리던 애들은 조금 올라오는 척하다가 악재 빠지면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게 약간 좀 그런데 얘는 지금 잘 버티죠. 라인에서. 더본코리아. 지금은 아마도 아무도 관심 없을 거예요. 더본코리아를 지금 산다 그러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아마 더본코리아 산다 그러면. 거기 다 망한 회사 아니냐고 막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차트는 제가 봤을 때 차트는 다른 말을 하고 있네요. 뭔가 차트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에서 보여지는 어떤 우리가 느껴지는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네요. 차트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크게 변화는 이제 기술주, 로봇주 그런 것들은 일단은 보류. 다 보류하고 현금 비중 50% 계속 지킨 상태에서 전쟁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조금씩 모으고 비트코인 관련주 이렇게 3개 섹터로만 현재 트레이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는 대표적인 건 비트맥스고요. 비트맥스. 비트맥스는 오늘도 오르던데 이제 5일선을 이때 5일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왜 안 팔아도 되는지 이유를 알려줬죠. 차트가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오늘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다 한번 쭉 빠졌던 음봉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패턴으로 나왔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봤던 종목들은 다 그랬거든요. 얘도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오션도 그랬고요. 하나오션도 지금은 횡보하고 있지만 이때 음봉이 크게 한번 세게 한번 나왔는데 그거를 극복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 길을 안 깨고 있죠. 그 자리를 안 깨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이 자리 크게 깨졌다가 올라가니까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아마 BHI도 BHI 얘도 예전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 얘도 여기서 크게 음봉 한번 나오고 그 자리를 횡보하다가 돌파하니까 계속 올라가죠. 물론 그 뒤로는 한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때는 그거죠. 계엄 때문에 나온 거니까 만약에 여기를 지우고 본다 그러면 계엄을 지우고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하다가 유지되가 계속 상승한 흐름이 연결됐다고 보면 돼요. 계엄은 그때는 계엄 때 안 빠진 게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 뒤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한번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도 추세적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음봉이 크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 그거 극복하니까 또 계속 올라가죠. 이번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자, T3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도 지금 추세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얘도 이제 시작인데 얘는 중간에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골파고 이렇게 이게 이제 컵 위드 핸들의 이제 변형이거든요. 올라가다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작은 컵 만들고 추가적인 돌파하는. 근데 그게 작게 나오면은 이렇게 비트맥스처럼 이렇게 나와요. 저 부분이 짧게 나오면 비트맥스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정고점 부근에서 여기 정고점 부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던 이 부분에서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흐름. 지금 비트코인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팔 근거를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는 팔 근거를 못 찾았고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자, 이 자리를 이탈하면 팔려고 했는데 얘도 지금 5일선 지켜주고 이 자리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미리 그어뒀던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이 자리를 계속 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기서 다 팔 필요는 없고 근데 흔들림이
좀 위아래로 흔들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일부는 좀 팔았습니다. 일부는 팔았고 일부 갖고 있어요. 일부 갖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은 그 비트코인의 어떤 불장의 지표 중에 하나예요. 하나투자증권 정확히 말하면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요. 요게 그 뒤로 불장이 왔어요. 항상. 이때도 21년 3월부터 급상승했고 실제로 3, 4월에 엄청난 불장이 있었죠. 이때 23년 말에도 이렇게 갭상승을 했었고 23년 말부터 24년 초까지 24년 3월까지 미니 불장 왔었죠. 미니 불장. 미니 불장이 오기 전에 또 갭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은 조용해요. 아직까지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아직은 좀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시그널이 안 나오고 하나투자증권 본주에서는 이거 증권주 저는 이건 뭐 어떤 불장의 시그널보다는 증권주 랠리 편승해서 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하나투자증권도 보시면은 5일선 타고 가다가 어제 금요일날 전쟁 때문에 좀 음봉이 크게 나왔거든요. 음봉이 이래 보여도 이게 한 5% 이상 떨어진 걸 거예요. 저가 마이너스 6.8%, 종가는 마이너스 5.8%, 6% 빠진 거거든요. 6% 빠지고 오늘 다시 5일선 지지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도 특별히 5일선이 안 빠지면은 그냥 추세선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개, 비트코인 관련주는 요거 3개 갖고 있고, 자,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날 다 팔았어요. 분봉에서 보면은 어디서 제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떨어질 때 여기서 반 팔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 하고 확인하고 떨어질 때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반, 여기서 나머지. 그래서 이때 다 청산하면서 그 다음에 떨어진 건 제가 못 봤어요. 왜냐면 여기서 다 팔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떨어진 건 못 봤고 넥스게임즈 같은 경우는 15,0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매집할 거다라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15,000원 이하로 안 내려오죠. 자, 15,000원도 그냥 정한 가격 아니에요. 15,000원도 그냥 마음대로 정한 가격이 아니라 그 전에 여기 상단 찍었던 요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요 가격이 15,000원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오면 다시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금요일날 그 가격대를 찍고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실제로도 반등이 나왔는데 그 정도 반등 나왔으면 파는 게 맞죠. 사자마자 그 정도 반등 나왔으면. 그래서 넥슨게임즈는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15,000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매수할 의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넥서스. 자, 넥서스도 지금 조정이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음봉 나오다가 오늘 양봉 나왔잖아요. 양봉 나오고 내일 또 음봉 나오면서 끼지면은 얘는 조정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700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그러면 매수하기 아주 좋겠죠. 2,700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 그래서 넥서스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 다리까지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넥서스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보다는 크로스라는 자체 발행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도 엮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이슈 혹은 예전에 위믹스처럼 자체 발행 코인 펌핑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일단은 비트코인 장이 끝나고 알트코인 장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예측대로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저항받고 있죠. 넥서스 관련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관심 갖고 봤던 하청기계는 얘도 이제 추세선 타고 갈 만한 종목이 되려면 이 자리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자리 위에서 어제 이벤트 금요일 날 이벤트 받고 나서 다시 떨어져 주면은 좋은 기회가 되겠죠. 떨어져 주면은 안 떨어져 주면은 못 사는 거죠. 이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변화는 크게 없고 그냥 지금 이 이벤트 끝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가 되는 건 맞는데 일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빨리 다시 매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7월 초까지는 계속 조심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세요. 사료주도 지금 움직임은 똑같은데 확실히 사료주가 가장 움직임이 덜해요. 가장 움직임이 덜하죠. 그리고 드론주 드론 관련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에 약간 떠 있는데 지금 드론 관련주도 전쟁 관련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릭
와우, 얘 다시 넘어갔네요. 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깨고 나서 여기를 다시 넘어가네요. 와, 얘도 대단하네요. 그럼 인정해줘야 돼요. 이건 인정. 자, 박수 3번 치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얘는 이제 이 위로, 자, 이 자리가 이제 트랩인데, 트랩을 걸고 나서 빠졌다가 이 트랩 걸었던 자리를 넘어갔죠. 이게 이제 요것도 컵 위드 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컵 위드 핸들. 갔다가 빠졌다가 이 자리 다시 올라가는 거. 얘는 여기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쓸데없는 질문이요? 해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질문은 다 환영입니다. 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셔도 되고, 자, 이런 패턴으로 매매했던 전설의 투자자가 있죠. 마크 비너긴이라고. 맞나? 이렇게 신고가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재차 신고가를 돌파할 때 매매하는 방법. 그걸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얘는 이제 시장을 생각 안 하면, 시장을 그냥 지우고 보면 얘는 오늘이 사는 날이에요. 오늘이 사는 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사가지고 여기 다시 이탈하잖아요. 그럼 손절. 여기 이탈하면 손절. 그냥 실패예요. 그냥 실패고, 얘는 여기 43만 2,8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만 찾아다니는 매매도 있습니다. 요런 것만. 대신에 이거는 이 손절도 칼같이 지켜야 되지만, 사놓고 얘가 이 위에서 안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걸 참아야 돼요. 요걸 참으면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위로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트랩 썼던 이 자리를 재돌파할 때 매매하는 게 있습니다. 책으로. 신고가에서 컵 위드 핸들 패턴 나오는 그런 종목, 이게 거의 교과서적인 종목이에요. 이게 타점이에요. 그 기법대로 하면 여기가 타점입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손절. 자, D&D 파마텍 먼저 말씀을 드리면, 팔아먹은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로만 봤을 때는, 자, 올려서 대기자한테 물량 넘기고, 올려서 넘기고, 올려서 넘기고, 넘기다가 위에서 버티면은 밑에 이렇게 대기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걔네한테 넘기고, 보면은 음봉대의 거래량이 확 터지죠. 걔네한테 넘기는 거예요. 넘기고 다시 한번 버티다가 대기 물량에 넘기고. 물량 넘기기 같은데, 이거 마지막 상승 아닐까요?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얘는 시세가 약간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도 보면 1차 파동, 조정, 2차 파동. 2차 파동이 1차 파동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요 길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면 이 상승 파동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팔아먹은 것 같아요. 올려놓고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D&D 파마텍은 아까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시작하는 차트고, 얘는 신고가긴 하지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차트예요. 좀 두 개가 달라요. 얘도 신고가를 뚫었긴 한데, 얘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세력이 올려놓고 팔아먹은 것 같아요. 자화전자는 얘는 재료가 뭔가요? 일단 소파동은, 일단 자화전자라는 종목은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자화전자라는 종목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추세, 요 위에 추세를 사이에 두고 긴 시간 10년, 20년 동안에 위에 한번 때렸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10년, 20년 동안 긴 기간 동안에 이런 파동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 종목이 현재 이 큰 파동 내에서는 하락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상태는 요 상태 혹은 요 상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둘 중에 하나의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조금 더 키워보면 지금 왼쪽,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3중바닥 형태가 되겠죠. 3중바닥 형태가 지금 2중바닥 나왔고 3중바닥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단 큰 추세는 그렇고요. 작은 추세를 보면, 중 추세를 보면, 일단 내려오는 중간 추세는 돌리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내려오는 중간 추세를 누군가가 돌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자, 돌리려는 시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 위에 횡보했던 자리예요. 무너졌던 자리.
돌리려는 시도를 할 때 그 전에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돌파했다가 지켜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돌파를 했다가 한번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나 봤더니 4월달 그 관세 전쟁 그때 무너졌네요. 그죠? 관세 전쟁 아니었으면은 여기 지켜줬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관세 전쟁 때문에 지수가 크게 밀리니까 같이 밀렸어요. 그 뒤로 쌍바닥 찍고 나서 그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타점이에요. 중간 추세에서도 얘는 지금 타점입니다. 중간 추세에서도 그죠? 만약에 대북 정책 그쪽이 있으면은 엮일 가능성이 있죠. 일단 그런 거 다 지우고 지금 추세적으로만 봤을 때 큰 추세에서는 매수할 만한 위치에 있고 작은 추세에서는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보여요. 돌리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보이고 지금 밑으로 하방 이탈했던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 이탈했던 때를 보면 계엄 때, 그죠? 계엄 때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이벤트가 악재가 있었을 때 말고는 웬만하면 이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상당히 매수하기에는 좋아 보이는 상태네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좋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위치는 되게 좋아요. 매수하는 위치는 되게 좋은데 시간은 조금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놓고 기다리면은 제가 봤을 때 손실은 안 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화전자 리메드 자, 리메드는 2018년에 상장을 했고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자, 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자, 2018년 기준으로 이때 산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없고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2018년 가격대에서 그냥 쭉 지켜줬어요. 다만 위로 한번 올렸다가 밑으로도 한번 내렸다가 자, 그 중간 가격대가 3,490원이고요. 3,490원. 그러면 이 리메드라는 종목은 3,490원은 매수하기에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밑으로 한 2,500원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3,490원은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작은 추세로 봤을 때는 보시면 그 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보면은 계속 삼각수렴 나왔다가 돌파했다가 조정 삼각수렴 나오고 또 돌파하고 또 조정 삼각수렴 나오고 이제 돌파를 했네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상승이 다시 이때처럼 나올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삼각수렴이 들어가면서 조정이 나올지 지금 알 수 없죠. 그게 첫 번째고 지금 글로벌 이슈가 좀 지수적으로 불안한 이슈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가격 자체도 매수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서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죠? 거기에다가 글로벌한 이슈도 굳이 얘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이슈도 아니고 그러면은 얘를 지금 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럼 얘는 살 이유가 생기려면 적어도 3,000원 밑으로 내려야 돼요. 3,000원. 적어도 3,000원. 적어도 3,000원 밑으로는 내려와야 여기 영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영역. 3,000원 밑으로 들어오면 사볼만 하다. 그 정도 위치고 2,7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사볼만한 위치인 것 같아요. 2,7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지금에서는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함님 어서오세요. LS 일렉트로닉은 회장님이 말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크게 떨어졌는데 그때가 기회였네요. 보니까 그때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했는데 이쪽 오른쪽 어깨가 안 나왔어요. 오른쪽 어깨 안 나오고 그냥 빠져버렸어요. 회장님이 그 큰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 뭐지 그 상법 개정 그 물적 분할하는 것 때문에 개인 주주가 싫어한다 그 얘기를 했더니만 뭐 그러면 주식을 팔면 되지 왜 사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쭉 빠졌었는데 장기 평선 찍고 나서 일단 변압기 관련주가 뜨니까는 얘도 올라왔어요. 근데 HD 현대 일렉트로닉은 여기를 돌파를 했거든요. 어쨌든 오늘 상승이 여기를 돌파를 했는데 얘는 돌파를 안 했네요. 얘는 돌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변압기 종목을 살 거라면 굳이 얘를 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살 거라면 그냥 HD 일렉트로닉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HD 현대 일렉트로닉. 얘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살 거라면. LS 일렉트로닉보다는. 근데 얘가 막 올라가면 결국은 LS 일렉트로닉도 따라는 오겠죠. 따라는 오는데 굳이 얘가 기준이 되는 대장주인데 얘를 버리고 걔를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오늘 연기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마 5월 말이 지금 리밸런싱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에 다시 담는 거거든요. 6월 달에 다시 담는 거라서 연기금 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자, 알체라는 일단 여기를 제외하고 보세요. 여기는 갈 가능성을 제로라고 보고 보셔야 돼요. 여기 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보세요. 일단은 여기는 안 간다고 보고. 자, 알체라 보면은 지금 여기서 크게 한번 무너졌는데 지금 무너지는 모양 자체가 약간 유상증자 약간 이런 빌인데 유상증자 빌이거든요. 여기 보통 이렇게 직하강하는 거는 가뜩이나 주가도 안 좋고 회사도 안 좋은데 주주배정 유증을 때리면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주주배정 유증. 주주배정 유증을 만약에 맞았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가 마지노선. 권리락 있는 거 보니까는 뭐 주주배정 유증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권리락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146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노선 기준으로는 꽤 많이 올라갔죠. 꽤 많이 올라갔는데 얘는 지금 그 요즘 때리고 나서 한번 상단 찍었던 고점을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2,800원 부근에서는 어차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까만선 만나러 올 때 그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얘는 지금은 관망 올라가서 다시 장기평선 만나러 오면 그때는 타점 봐서 좀 매수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200원 정도면 매수해 볼 만한데,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오면 그건 운이 좋다고 봐야죠, 바로 오면. 바로 오면 운이 좋은 건데, 올라갔다가, 다시 만나러 올 때, 그때 이 까만 선이 장기평선 올라갈 때 어느 정도에서 만나는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일직선으로 타고 내려오면, 그때는 받으면 안 돼요. 그때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2,200원에서 지지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직항을 하면은 얘는 2,000이 아니고 1,700원대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쭉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요 각도로 빠진다 그러면 2,200원 지지가 아니라 2,700원 정도 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각도 보고. 알체라 오늘 단타 들어가셨었어요? 어이구, 용감하시네요. 근데 이런 거는 단타 들어가서 한번 물려도 살려줘요. 이런 거는 살려줍니다. 이런 차트는 살려줘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유중이라고 하면 유중 아래로 안 빠지잖아요. 유중 아래로 안 빠진다는 얘기는 이거 올려서 한번 유중 물량 한번 해먹어야 되잖아요. 유중했기 때문에 유중 물량 한번 해먹어야 되니까 한번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그 전에 몇 번의 그 매집봉을 띄우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거지. 이제 거의 첫 번째 장기평 돌파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하다 물리셔도 아마 살려줄 겁니다. 3,000원 넘길 수 있냐고요? 3,000원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넘길 것 같은데요. 근데 3,000원은 넘긴다고 해도 바로 넘겨서 3,000원을 안착할 가능성은 없고요. 넘겼다가 다시 깨고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장기평선이 아직 옆으로 이렇게 횡보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계속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장기평선 내려오는 거를 멈추려면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강하게 들어 올리면은 뭐 3,000원이 아니라 뭐 한 4,000원 중후반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4,000원 중후반까지도 올라갔다가 계속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산 만들고 하면서 장기평선을 횡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쏘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유상증자까지 하고 버텨냈으면은 그거 한번 털어먹으러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장초에 소액으로 들어가서 치킨값 벌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타는. 소액으로. 그러니까 3,000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3,000원이 유지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3,000원이 유지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잠깐 갔다 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종목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심하면은 얘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느 가격을 목표로 해서 들어가시면 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 무빙에. 지금은 되게 차트가 이뻐 보이는데 막상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면은 엄청 차트가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들고 있으면요? 들고 있으면 팔아야죠. 3,000원 여기잖아요, 여기. 이 자리. 무너졌던 자리잖아요.
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여기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2,900원부터 팔기 시작할 거예요. 3,000원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보통 막 내가 물려있는 곳이 여기인데 바로 밑에서 올라오는 척 하다 내려가고 올라오는 척 하다 내려가고 이런 적 많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 많을 건데 그거는 내 밑에 조금 더 싸게 산 사람들이 먼저 팔아서 그래요. 먼저. 그리고 나랑 비슷하게 산 사람이 본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손절에 팔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물린 위치보다 살짝 밑에서 내려가고 살짝 밑에서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올리기도 하죠. 세력들이 돈을 딱 거기까지만 쓰는 거죠. 굳이 많이 쓰지 않아도 알아서 털리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알체라는 상장을 18,000원 거의 3만원짜리 3만원 최고가 3만원인데 야 10분의 1 토막이 났네요. 90%가 빠졌네. 거의 비트맥스랑 비슷한데요 느낌이. 자, 비트맥스도 얘도 이름 바꾸기 전에는 나름대로 3만원짜리 주식이었거든요. 3만원. 비트맥스도 3만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얘도 지금 최근에 1,000원짜리까지 왔어. 1,000원까지 갔었다가 이제 4,800원 된 거죠. 알체라도 얘도 이름 바꾸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얘도 심플스탁 한번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유증하고 그랬으면은 이전 가격 회복하기는 힘들어요. 유증하고 희석시켰으면 예전 가격 회복하기는 힘들고 진짜 많이 가봐야 6,0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가요. 유증 때리고 내려오고 또 유증 때리고 내려오고 지금 여기서 막 권리락 여기도 권리락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돈 없으면 유증 때려서 버티고 돈 없으면 유증 때려서 버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전에도 유증 때리고 여기서 막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유증을 때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봐야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커요. 비트맥스처럼 좀 심스탁을 하면 몰라도 심스탁 안 하면 뭔가 다른 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지 모르겠네요. 알체라가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엮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버스 붐이 다시 불지 다시 분다고 해도 코로나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파급 효과가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얘도 만약에 가게 되면 코인 관련해서 엮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인 관련 뉴스 안 떴나요? 지금 이렇게 막 유증 때리고 재무제표 안 좋고 이런 애들은 주가 올리려면 비트코인 사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것 같은데요. 안면인식 AI 관련주네요. AI 쪽으로 엮이겠네요. AI 쪽으로 아무튼 유증할 때 쏟아져 내렸던 요 가격이 아마 가장 큰 저항이 될 가능성이 커요. 2,950원 딱 3,000원 바로 밑에서 밀리겠네요. 보니까 어떤 기준을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기준보다 세력도 알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대에서 저항이나 지지로 생각을 한다는 거를 세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3,000원을 생각하시면 그 밑으로 2,920원 혹은 2,930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애매한 가격 있잖아요. 그런 가격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잘 맞아요. 특히 이런 시가총액 작은 애들은 딱 떨어지는 가격보다는 되게 애매할 것 같은 가격대가 오히려 지지라인, 저항라인으로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제 경험상은 그랬거든요. 자, 이제 질문 없으시죠? 비트코인 시황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비트코인 반등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비트맥스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반등 나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었어요. 비트맥스가 더 이상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시장도 주식시장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 관련 종목들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쌍봉을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쌍봉으로 한번 여기가 이탈이 될지 아니면 쌍봉으로 이탈할 것처럼 만든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올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만약에 글로벌 이슈가 여기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이 넥라인이 10만 달러거든요. 10만 달러. 10만 달러를 한 번 더 깨는 듯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10만 달러를 한번 깨는 듯한 흐름이 나왔다가 페이크성으로 한번 쓰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려드려 작도해드렸던 요
그 작동했던 그 라인이 없어졌네요. 여기 예전에 2018년 고점이랑 21년 고점이랑을 이렇게 2018년 고점, 2021년 고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대략적으로 최근에 12월에 나왔던 고점하고도 만나요. 고점하고도 만납니다. 고점하고도 만나는데 지금 최근에 찍었던 고점에서는 살짝 여기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봤던 뷰는 여기 올라가다가 떨어지듯 하다가 여기를 뚫는 척 하면서 급락 나오는 패턴을 봤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급락이 일단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빼는 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이유가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기 이 추세선 한번 뚫고 조정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알트장이 그렇게 재미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넥서스라든지 넥슨 게임즈라든지 얘네들도 이제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넥서스도 그렇고 넥슨 게임즈도 그렇고 얘네들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알트장이 바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알트장은 아직까지는 계속 비트코인 장이고 비트코인이 이 연결 추세, 상단 추세를 한번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그래야 그 다음부터 알트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트장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연관성 깊은 비트맥스,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이런 것들이 각도가 좋고 알트코인에 연관된 종목들은 크게 재미가 없죠. 위메이드도 그렇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갤럭시아 코인 있잖아요. 갤럭시아 코인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갤럭시아 코인을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거의 저만 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국내 이제 고팍스에만 있어요. 갤럭시아 지금 다시 8.8원이 됐네요. 8.8원. 얘도 이제 매수하기 되게 힘든 코인 중에 하나예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저도 여기 2원대 부근에서 굉장히 어렵게 100만 원 이하로 샀는데 한번 이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별로 뭐 팔 생각은 없고 일단 저는 얘가 다시 빗썸이나 뭐 이런 쪽 업비트 이쪽에 재상장하는 것까지 바라고는 있는데 아직 알트장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지역화폐 이슈 외에도 저 코인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이슈도 있어요. 빗썸에 상장하면 고팍스요? 고팍스 거래소예요. 고팍스 거래소. 네이버에서 고팍스 치면 됩니다. 고팍스 치면은 거래소 나오거든요. 고팍스는 연결 계좌가 저기 경남은행인가? 경북은행인가? 그쪽으로 연결 계좌 있어야 돼요. 예, 빗썸이랑 비슷한 사이트인데 뭐 빗썸이나 업비트에 비하면 네임밸류가 완전 떨어지죠. 네임밸류가 많이 떨어져서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코인들이 있어요. 여기에 잘 모르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뭐 몇 배가 오를 수도 있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아 코인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에서 만든 거이고 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갤럭시아 코인을 사놨던 거죠. 작년 11월에 샀어요. 작년 11월, 12월 그때쯤에 작년 12월 그때쯤에 샀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갖고 있었네요. 한 4배 정도 수익이 났다가 다시 제자리 갔다가 다시 또 8.8원 됐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위믹스처럼 위믹스가 빗썸에 재상장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300원짜리가 6,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위믹스가 상장 폐지될 때 300원까지 내려갔다가 빗썸에 다시 재상장될 때는 6,000원까지 갔어요. 그렇게 막 20배 정도 뛴다 그러면 주가도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좀 올라가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재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고 있는 재료 중에.
갤럭시아 코인이 빅썸이나 업비트에 상장하는 거. 이것도 제 내피셜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뭐 제가 미래에 갔다 오지 않는 한은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상장 폐지됐던 위믹스도 재상장이 됐었고, 페이코인도 상장 폐지됐다가 재상장이 됐었고, 그런 전례가 있어서 혹시나 갤럭시아 코인도 재상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내피셜로 미리 사는 거죠. 원래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그게 메인 테마였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여기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공략할 때 그 코인이 재상장할 수 있는 그 원래 1년 지나면 재상장할 수 있거든요. 1년 지나는 시점이 25년 1월이었어요. 1월 22일인가 그랬어요. 22일 요때. 요때가 재상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어서 이때 11월인가 요때부터 계속 공략을 했었는데 결국은 재상장 이슈는 안 떴고 좀 스테이블 코인이랑 지역 화폐 이런 곳만 갔었죠. 그래서 그 재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재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살아있는 재료는 맞아요. 얘네가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그 갤럭시아 머니터리에서 그 지갑도 만들어 놨어요. 그 핸드폰 있으시면은 그 갤럭시아 월렛이라고 있거든요. 보면은 갤럭시아 월렛이라는 갤럭시아 머니터리에서 만든 지갑도 있고 여기에 메인 그 코인이 카이아랑 그 갤럭시아 코인이에요. 카이아랑 갤럭시아 코인 여기다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핸드폰에 받아가지고 담을 수도 있어요.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깔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용법은 메타마스크나 뭐 트러스트 월렛이나 이런 개인 지갑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용 방법. 갤럭시아 머니터리에서 만든 거예요. 저 월렛. 아무튼 현상은 그렇습니다. 이 일련의 재료들을 아마 이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한테는 요 시기에 코인 관련 재료, 뭐 이렇게 지역 화폐 재료,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매집을 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집중 매수한 거죠. 여기 아래에서 집중 매수한 거고. 뭐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죠. 결과적으로는 요 아래에서 매수를 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고, 아마 대부분은 이거 갤럭시아 머니터리 사가지고 손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제 방송 보시고.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하셨을 따름이지, 제 방송 보시고 제가 권장한 가격대에서 샀으면 지금 손해 나신 분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매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매수를 안 하죠. 아무튼 갤럭시아 머니터리 좀 TMI였는데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다 했고요. 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은 NXPC 넥스페이스요. 좋게 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게 보고요. 근데 시간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비트코인의 시간이에요. 비트코인의 시간이라서 알트코인의 시간이 오려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7월 8일 그 관세 유예 기간 이슈, 그 하락 이슈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 같고, 그 알트코인 장이 와야 넥스페이스도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고, 지금 뭐 넥슨게임즈가 텐센트에 인수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수까지 된다 그러면 넥스페이스는 뭐 한 4,000원, 5,000원도 뭐 바로 가겠죠. 텐센트에 인수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텐센트 인수된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2,300원까지 찍었었거든요. 2,300원. 넥슨게임즈 올라갈 때 2,300원까지 찍었는데 뭐 2,800원이나 3,000원 정도는 뭐 쉽게 찍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는 거래량도 지금 하방에서 좀 들어온 상태예요. 하방에서 들어온 상태고,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 들어온다고 해서 정직하게 막 지켜주고 그런 거 없어요. 지지라인 막 지켜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게 주식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기법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감각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추세 끝나면 알트코인도 당연히 끝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죽는 장이면은 알트코인인 손실이 얼마든 간에 알트코인은 다 팔아야 돼요. 만약에 안 팔면은 비트코인은 한 20, 30% 빠지면 알트코인은 한 90%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 30% 손해 중이어도 그거 아까워서 못 팔면은 그냥 가루가 돼요. 가루가. 코인은 그래요. 20, 30%대 손절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손절까지는 생각을 하고 비중 책정을 하셔야 돼요. 내 자산 중에 20%, 30%에서도 손절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만 투입을 하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너무 많은 그 대박을 노리고 감당 안 되는 금액을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좋게는 보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끌어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좋게는 보고 저도 조금씩 매집은 하고 있어요. 넥스페이스 조금씩 매집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비트코인이 추세가 유지될 때까지는 계속 조금씩 매집을 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올라갈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자칫 하다가는 크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7월 초 그 관세 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는 조금 방어적으로 현금 지켜가면서 조금 덜 먹는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